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마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바로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매번 만날 때마다 나 진짜 돈이 없어. 이번 달에도 또 돈이 모자라서. 카드값 갚아야 해서 정말 힘들어. 이런 얘기만 들으면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처음에는 그래, 힘들겠구나. 내가 좀 들어줘야지. 위로해주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공감하고 위로해주죠.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어느 순간 또 돈 얘기야?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 좀 하고 다른 얘기 해보자는 마음이 커지지 않나요? 돈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심지어 돈이 없다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매번 돈 이야기만 하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. 이 사람 진짜 문제 해결을 원해서 내게 얘기하는 걸까?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지려나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. 게다가 단순히 돈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랑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요. 그치만 매번 같은 얘기만 듣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좀 부담스러워지죠. 여러분,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그만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자니 내 기분도 점점 바닥을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나도 지치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.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하는 친구를 가진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. 가정에 신경 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동창들이나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해요. 그런데 최근에 한 친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.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가 그때 정말 친했거든요. 그런데 요즘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매번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해서 많이 답답하고 지치네요.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정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. 늘 밝고 유머러스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. 그런데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외식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되던 사업이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어요.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힘든 시기가 있겠지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혹시 내가 돈이라도 빌려줄까 했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. 그 금액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. 대신 소액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친구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걱정이 남았어요. 그 이후 저는 친구를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. 하루는 친구와 만났을 때 요즘 어때? 라고 물었더니 바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. 라는 말이 돌아왔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을 찾자. 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라고 말했어요. 그 친구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? 라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 요리 정말 잘하잖아. 그걸로 뭔가 해보면 어떨까? 라고 조언을 했죠. 네가 조그만 요리교실이라도 차려보면 좋을 것 같아. 사람들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.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어.
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. 라며 또 말을 돌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. 그래, 그럼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어때? 소액대출을 받으면 될 수도 있고,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,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죠. 하지만 그 친구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. 며 한숨을 쉬었어요. 저는 대출이 있더라도 그걸 상환할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설득했지만 그 친구는 그럴 기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또 자기 문제를 말했죠.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. 그래, 그래도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해. 요즘 인터넷으로 쇼핑몰도 많이 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. 너는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잘 만들잖아. 그걸 팔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네 요리 올릴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말했죠.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리 해도 결국 내 상황은 그대로야. 내가 뭘 할 수 있겠어? 라며 낙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.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났는데 매번 그 친구는 돈이 없다는 얘기만 했고 저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어요. 그래?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어? 내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. 하지만 그 친구는 한숨만 내쉬며 제가 아무리 방법을 제시해도 변하려 하지 않더라고요. 한 번은 저도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럼 지금 있는 돈이라도 조금 모아보자. 절약 방법을 찾자.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은다면 나중에 뭔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. 그런데 그 친구는 나는 그런 것도 못한다. 나 너무 힘들어. 라며 눈물을 보였어요.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.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던 중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. 바로 우리 동네 요리학원에서 주부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거든요. 그래서 바로 그 친구에게 우리 동네 요리학원에서 주부 강사를 구한다고 하더라. 네가 요리도 잘하니까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? 라고 말했죠. 사실 그 친구가 요리를 정말 잘하거든요. 결혼 전에는 항상 친구들 모임에서도 요리를 맡았던 애라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누구보다 적합해 보였어요.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일은 내게 맞지 않아. 내가 뭐 그런 자격이 있겠어? 라며 또 자기를 낮추더라고요. 저는 너 경력도 많고 요리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 없다고만 할까? 요리 학원에서 일하면 안정적으로 수입도 생길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? 라고 설득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안 될 거야. 내 상황에 그런 일은 맞지 않아. 라며 변하지 않았어요. 제가 다시 말했어요. 그럼 네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.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든지 그걸 먼저 해보는 거야.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어? 라고요.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는 말만 반복했죠.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실제로 무엇을 해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저 상황에 대한 불평만 계속했죠.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동네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. 샌드위치 메뉴를 더 많이 판매할 예정이라 요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도 하더라고요. 이곳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친구가 이런 일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다시 그 친구에게 제안했어요. 너,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?
보수도 괜찮고,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,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, 라고요. 사실, 그 친구가 이런 곳에서 일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, 기분도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권유했죠. 그런데 그 친구는 여전히 내가 그런 데서 일할 수 있을까? 너무 부족한 것 같아. 라며 또다시 자신감을 잃은 듯 말했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. 동창 모임에 나가면 그 친구는 또 돈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당황해하면서 대화를 멈추는 상황이 계속됐어요. 그 후에도 그 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었어요. 돈이 없다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말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. 처음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조언을 많이 했는데, 이제는 그 친구가 변하지 않는 한, 아무리 방법을 제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.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변할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 너, 계속 이렇게만 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. 내가 해줄 수 있는 한,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너는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어. 이제는 너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?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잠시 조용해졌어요.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어요. 친구는 점점 더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고 저는 정말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 계속해서 조언하고 방법을 제시해도 그 친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니까요. 이제는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. 차라리 그 친구랑 연락을 끊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,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매번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썩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참 속상하시겠어요.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요즘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돈이 없다, 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.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. 누군가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엔 위로해줘야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듣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럽고 지치기 마련인데요. 오늘은 그런 분들, 즉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단순히 힘내라거나 다 잘 될 거야라는 식의 위로를 넘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. 돈 문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마 그 사람이 정말로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.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작은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일을 제안해 보세요. 사연자분이 제안한 것처럼 혹시 우리 동네 요리학원에서 강사 모집한다고 하던데 너 그거 지원해 보면 어떨까? 너 요리 잘하잖아 라거나 우리 동네 카페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하는데 너랑 나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?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는 거죠. 그럼 그 사람이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보면서 그 사람이 자신감을 얻고 돈 문제를 넘어서 다른 기회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단, 이런 조언을 할 때 중요한 건
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태도예요.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,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. 물론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이 방법이 다는 아니니까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자는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이 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게 말이죠. 두 번째,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입니다.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방법인데요. 돈이 없어서 힘들어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에게 가끔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물론 너무 강제로 끊어버리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이죠. 예를 들어, 그런데 요즘 영화 봤어? 정말 재밌더라. 같이 보러 갈래?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또 요즘은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? 라고 하면서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럴 때는 돈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. 물론 이 방법이 항상 통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가벼운 방식으로 대화를 전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때로는 돈 이야기를 그만하고 서로의 일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대화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세 번째,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 던지기입니다. 이 방법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접근인데요.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그럼 네가 바라는 변화는 뭐야? 라거나, 네가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생각해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이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할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. 물론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히 거리 두기.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죠.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까지 지치고 힘들어져요.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너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는 것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물론 너무 멀어지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옆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런 위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.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? 오늘 나눈 대처법들을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물론 다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상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자신도 덜 지치게 될 거예요. 오늘 방송 들으면서 나도 이런 상황 있었어 하고 공감하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. 사실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.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,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충은 진심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의 부담까지 모두 떠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배경과 사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죠.
그럴 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다만,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.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,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, 또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.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.